숨바꼭질만 틀면 언제나 콸콸 나오는 수돗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금.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마을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은 서민의 일상이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대한민국의 모습.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6.25 전쟁으로 폐허와 가난의 시름이 가득했던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소망과 집념으로 수많은 기적을 만들며 이루어낸 땀의 결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발전과 국제위상 그리고 생활 수준까지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우리의 조국.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난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828m의 부르즈 칼리파, 대만에 있는 508m의 타이베이 101,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452m 페트로나스 타워. 세계 3대 최고층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시공한 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체육관조차도 우리 기술로 지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1963년 문을 연 서울 장충체육관이 그랬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없는 도명으로 설계한 장충체육관은 당시로선 최첨단 건물이었는데요. 국내 기술로는 건축할 수 없어 필리핀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1960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4달러였다. 79달러였던 한국의 3배가 넘었고 153달러의 대만, 97달러의 태국보다도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 경제의 운명은 극적으로 엇갈렸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으로 아시아 최빈국의 굴레를 벗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 대열에 올라섰고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돌파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영국이 200년, 미국은 120년 걸린 데 반해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됐다. (2010년) 국내 총 생산은 1조 145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의 합계인 1조 847달러와 비슷하다. 반면 필리핀은 아직 농업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0년 전 한국의 3배였던 국민소득이 이제는 1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했던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케냐, 방글라데시 등은 아직도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군의 눈부신 활약이 함께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 당시 민간 부문의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모자랐고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많은 부분에서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최신 기술과 장비를 지원받아 숙련된 기술자와 건설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군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 건설과 학교 보건소 등 공공시설 건축에 군이 투입되면서 경제발전에 큰 틀을 마련했으며 1964년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들의 수당과 외국에서 도입된 자본은 포항제철 설립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의 재원이 됐다.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했던 장병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여러분의 오줌은 귀중한 외화를 벌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안내문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1970년대 공중화장실마다 실제로 붙어 있었던 안내문입니다. 당시 마땅히 수출할 게 없었던 우리나라는 사람의 오줌에서 추출하는 유로키나제를 중풍 치료제로 수출했는데요. 각 학교와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화장실에도 오줌을 수집하는 흰색 플라스틱 통이 비치됐을 정도로 수출은 당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출 강국의 꿈은 전 세계 227개국에 96개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로 실현됐다. 온 국민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수출을 처음 시작한 1960년대 초 우리나라 10대 수출품은 자연 광물이나 수산물이 주종이었다. 기술과 자원이 부족해 변변한 수출품이 없던 우리나라는 전국의 쥐잡기 운동을 전개해 코리안 밍크라 불리던 쥐가죽을 수출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최대 수출품은 가발이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한 가발은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했다.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야 수출품다운 품목을 수출하게 됐다. 자동차, 선박, 기계류 등 기술 위주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선박 등이다. 수출 규모 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62년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외화 부족에 따라 정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적자가 늘어나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몰렸다. 부족한 외화를 차관으로 충당하기 위해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갔고 열사의 땅 중동에도 산업 일꾼들이 파견됐다. 이들의 땀과 눈물로 획득한 외화는 당시 수출 한국의 종잣돈이 됐으며 이러한 노력을 밑바탕으로 공장을 짓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1962년 4억 7,800만 달러로 세계 65위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2011년 1조 달러를 넘어섰고 50년 동안 2,000배 이상 증가된 수출 증가율은 전 세계 131개 주요 무역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 카메룬과 비슷했던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번째 선진 통상 대국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인류 상품도 74개 품목에 달한다. 1971년 영국에서 차관을 도입해 건설한 조선소는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가 됐고 선박 수주량에서는 12년간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5대양을 누비는 세계 유조선의 두 척 중 한 척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선박이다. 전자산업의 발달도 놀랍다. 1970, 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혼수 품목은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제 TV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TV 기술을 넘지 못할 장벽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브라운관 TV 중심이던 일본 업체와 차별화하여 디지털 TV 시장을 선점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치고 2007년부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미국 LED TV 10대 중 9대는 삼성 제품이고 세계 TV의 석 대 중 1대는 삼성과 LG의 제품이다.